자, 적은 돈으로 서울에 입성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단기로 낙찰받아서 바로 매도하시려는 분들, 혹은 월세로 세팅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주목하세요. 서울에 있는 빌라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빌라 매물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물건들은 일반 매매로 거래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매를 통해서 매각이 돼야만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임차인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못 받은 이유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나온 물건들이고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딸렸습니다. 왜요? 허그에서 인수를 대신 해주기 때문이죠. 허그의 인수 조건 변경 물건들인데요. 여전히 계속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이 물건들을 허그가 직접 많이 낙찰을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일본 물건만 직접 낙찰을 받고 또 그냥 우리 개인들이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이 임차인이 보증금은 이 집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집의 가치가 2억 원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우리는 얘를 뭐 1억 5천에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1억 5천을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허그가 우리는 그냥 우선 변제권만 받고 대항력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낙찰을 1억 5천에 받는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부족한 보증금을 따로 내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달에 이런 물건들,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시세대로 매도를 하는 단기 매도, 그러니까 매매사업자용 물건으로도 쓰실 수 있고요. 대출을 남겨놓고 월세를 들여서 월세용 물건으로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종잣돈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물건에 내 집 마련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일반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경매를 반드시 통해서만 매각이 되는 물건이고요. 지금 물건이 워낙 많고 입찰하는 사람의 숫자들은 그리 많지 않아서 더할 나위 없이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정말 싸게는 50%까지도 낙찰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물건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특수물건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제 맨 밑에 가보면 여기 허그 인수조건 변경이 있습니다. 기간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기간을 넣지 않고 그냥 검색을 했더니 총 830건의 물건이 나왔거든요. 정말 많죠? 저 그냥 여기서 1월달 물건들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월달로만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다시 검색하기를 클릭을 하면 총 284건의 물건이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물건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빨간 글씨 보이시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서 선순위 임차권이 있고 관련 사건, 허그 인수조건 변경, 여기에 뭐 항고 사건 다 빨간 글씨들이 가득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허그 인수조건이 나온 거거든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받아가야 되는데 낙찰자는 얼마의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허그에서 대신 보존을 해줍니다. 허그에서 대신 주는 거죠. 사실 이 세금이 지금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서 허그의 재정 상태가 많이 좀 걱정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허그 인수조건 변경 물건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그 인수조건 변경 물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그러면 다 잃어버리냐? 그건 아닙니다.
허그에서 그 임차인의 보증보험을 든 것으로 다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못 받은 일부 금액은 허그에서 보조를 해주고, 낙찰자가 낙찰받고 이제 그 금액만큼은 허그에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허그의 재정 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어려워진 것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 전세 사기 사건으로 보증금을 다 잃어버리는 임차인들을 또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당분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증보험의 한도를 많이 낮추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허그 인수조건 변경 물건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물건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데는 다 임차인이 원래 있다. 그런데 이 임차인들이 이 집에 살고 있냐? 꼭 그렇지 않아요. 다 미리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럼 이 집이 빈집이냐? 빈집이 또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집이 비어있다 보니까 엄한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임차인은 이사를 갔는데 그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갔는데 집이 빈집 상태로 있으니까 집주인이 다시 월세를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월세집이 나왔다. 보증금도 거의 없고 월세도 진짜 싸다라고 하면 이거 혹시 경매가 진행하는 건 아닌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기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물건이라면 혹시 경매가 진행되는 건 아닌가 좀 의심을 해보고 집주인이나 중개사한테 분명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물어본다고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뭐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 집에 이제 후순위로 들어와서, 권리 없는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실제 경매가 진행되기까지는 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렴한 월세집이라도 선납으로 막 1년치 이렇게는 절대 넣지 마시고요. 뭐 3개월, 6개월치는 넣는다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은 거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리 없는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명도를 그분들을 해야 될 거고요. 때로는 권리가 있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전입을 한 거예요. 그 전 임차인은 한참 전에 이사를 나가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두 번째 임차인, 권리 없는 임차인도 한참 전에 전입을 상태로 경매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개 있다. 첫 번째 임차인도 대항력 있고 두 번째 임차인도 대항력 있고 이러면 둘 다 대항력을 인정해 주니까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진행하는 물건들 살펴볼게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물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자, 지금 이제 소재지를 서울로 바꿔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인수조건 변경 물건 총 148건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월 7일에 신림동에 있는 빌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원래 감정가는 2억 2,900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유찰을 해서요, 1억 4,656만 원 최저가 그 이상만 쓰시면 돼요. 한번 막 변경이 되고 다시 시작을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허그의 인수조건 변경이 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이 집의 임차인은 김땡땡 님이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은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경매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을 하게 됐죠. 2억 5천을 받지 못한 김땡땡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 경매를 신청하게 됐어요.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이요, 2억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었는데, 허그 인수조건 변경으로 더 이상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겠다,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겠다, 임차권 등기, 여기 써있는 임차권 등기 말소하겠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얼마에 낙찰 받더라도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1월 7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적정한 가격을 판단을 하고 적정한 가격에 낙찰 받아도 되는 물건입니다.
지금 이런 물건들이요, 총 서울에만 1월 달에만 148개가 진행한다는 거죠. 자, 화곡동에 이런 물건들 굉장히 많거든요. 화곡동 물건 한번 살펴볼게요. 화곡동에 있는 빌라고요. 역시 채권자가 누구예요? 주 하면은 누구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의 이 모든 권리를 승계했어요. 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고 밑에 김땡땡 같은 겁니다. 2억 5,500이 있고요. 여기 2억 4천이 있는데 이 김땡땡님이 아마 이제 본인이 임차권을 가진 게 2억 4천이고 전체 금액은 2억 5,500인가 봅니다. 그런데 어떻더라도 이 같은 건데요. 얼마로 낙찰되더라도 결국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얼마로 낙찰되더라도 그냥 낙찰되는 만큼만 받겠습니다. 대항력은 포기하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곳에 동의한다라는 확약서가 제출이 되었죠. 그래서 얼마로 낙찰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여기 특히 세금도 있어요. 국세, 지방세 모두 있는데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일 때는 당해세에 대한 이런 배당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세금의 우선 변제권이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이 물건 허구의 인수조건 변경 물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냥 낙찰만 좋은 가격에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2025년 1월에 입찰이 가능한 빌라들 살펴봤어요. 정말 물건 너무너무 많죠? 그냥 검색을 했더니 800개가 넘는 물건이 나왔고 서울에만 148개의 이런 허그 인수조건 변경 물건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이 물건들 중에서 몰리는 물건에는 좀 몰리고요. 어떤 물건들은 아무 이유 없이 유찰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물건이 많고 경쟁자가 적을 때는 여러 번 입찰하면서 좋은 낙찰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월세 세팅하시거나 서울에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허그 인수조건 변경 물건 계속 한번 살펴보시고요. 좋은 낙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